안녕하세요. 진주 한그로 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이번에는요, 자, 임플란트를 심고요. 어떻게 심었죠? 의식화 진정을 통해서 잘 심었고요. 그리고 2차 시술을 했고 본을 떴어요.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스캐너가 있으니까 편하게 본을 떴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예전의 방식대로 본을 뜹니다. 자, 그 본이 나와서 오늘 저희가 교합을 다 맞춰드렸어요. 즉 우리 용어로 세팅이라 그러는데 머리를 올려드린 거죠. 자, 새 구두 사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요. 이 다음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화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당황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임플란트 후에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 왜 그런가요? 네, 딱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붙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체열을 다시 올리잖아요. 그럼 그래요. 조금 더 써보시면 분명히 환자분 치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아직은 새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음식이 잘 안 씹혀요. 네. 이건 왜 그런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해드리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붙여드리면요, 바로 나다다다닥 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팔에 기부술을 했는데 기부술을 해서 풀었잖아요. 바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육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치아도요, 씹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내 몸을 인공물로 대체한 거잖아요. 근육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안 씹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플란트의 최대 또 난제 중에 하나인데, 임플란트를 잘 맞춰드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조금 닳거나 변형이 되면서 음식물이 잘 안 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해요. 어떤 분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잘 안 씹혀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하는 종이로 빼봐요. 빼보는데 쑥 빠져요. 그러면 말씀드려요. 이거는 하신 지 오래됐는데 머리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 지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헌 아파트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머리 부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잘 안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머리 부위만 본을 떠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씹힌다. 이거는 뭐다?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했을 때 잘 안 씹히는 거는 근육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오래돼서 잘 안 씹힌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 부위만 본을 떠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장님, 저희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사실 좀 매일 듣는 소리거든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치아는요, 밑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발생학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구조적으로 쫙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위에서 씹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치아는 어때요? 하나짜리도 있지만 뿌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임플란트는 당근치, 즉 뿌리가 하나잖아요. 주위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하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잇몸뼈가 많이 없으니까 그 공간으로 음식물이 당연히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조금 더 낀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맞춤형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맞춤형 임플란트도 한때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저희도 하고 있어요. 맞춤형 임플란트는 양복을 살 때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양복을 사잖아요. 맞추잖아요. 맞춤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도요, 우리 잇몸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변합니다. 잇몸뼈도 조금 더 높고요, 잇몸도 변하고 옆에 있는 치아들도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낀다 그러면 똑같아요. 머리 부위만 바꿔줍니다. 왜? 잇몸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머리 부위만 본을 떠서 다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있어요.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봐요. 어떤 거냐면 임플란트는 뭐죠? 뿌리가 있고요, 중간 연결체가 있고 머리 부위가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임플란트 설명에 대해서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머리 부위와 중간 연결체가 나사로 체결되어 있어요. 나사로, 볼트 너트처럼 이렇게 나사로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짓누른다고요. 방아찢기 하듯이 이렇게 짓누른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짓누르고요. 어떤 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짓누르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간 계속 하다 보면 그 미세한 힘들이요. 더 작용해서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 연결체랑 임플란트 본체랑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사를 다시 쪼아주면 됩니다. 그럼 나사를 다시 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플란트 머리 보면 구멍이 있고 구멍을 치아색 나는 걸 메꾼 흔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데, 모니터도요 고장이 나면 나사를 풀어가지고 안에 보고 메인보드를 고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임플란트도 나사가 풀리면 그 풀리는 나사를 조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뚫어 놓고 구멍을 메꿔 놓고 언제든지 풀리면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있냐면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분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중간 연결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을 잘못 받거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오늘 했잖아요. 하고 난 뒤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내원하셔야 돼요. 바로 내원하셔가지고 나사를 쪼으면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채로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찢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임플란트 했는데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나사가 흔들리면 바로 오셔가지고 쪼우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보철물이 깨졌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치아도 깨지잖아요. 임플란트 보철물도 깨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난 뒤 며칠 있다가 깨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을 썼는데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우리가 아무리 잘 해드려도요, 환자분의 교합 상태는 환자분이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습관으로 씹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크 포인트죠. 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씹는다 그러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 본을 떠가지고 그 부위를 조금 더 보강하거나 다른 부위에 힘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도 부서지잖아요.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나면 도자기 재료, 즉 질코니아 재료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서진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치아의 옆면 부위가 조금씩 닳아서 아니면 깨져서 부서지면 날카로운 부위만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진 부위가 음식물을 씹는 옆 부위여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AS 기간 안에 부서지면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AS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머리 부위의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딱 하나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보철물이 깨졌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요, 임플란트 보철이 실제로 깨졌을 때고요. 또 환자분은 이제 깨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임플란트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조아드려야 돼요. 조으려면 구멍이 필요해요. 모니터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고치려면 나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하얀색 레진이라는 재료를 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씹다 보면 힘이 가해져서 그 레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은 이걸 보고 치아가 깨졌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레진만 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도 간혹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깨졌어요, 레진이 빠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진료이기 때문에 마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레진 홀이 빠져서 오셨다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보철물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똑같아요. 흔들리는 경우가 더 심해지면 빠져요. 보철물이 빠졌는데 중간 연결체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머리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임플란트 그 크라운이죠, 머리가 빠져가지고 막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은요, 약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불로 떼가지고요 청소를 하고 붙이는 경우. 근데 개인 병원도 그렇고요, 환자분 오셔가지고 탕탕탕탕탕 쳐가지고 그거 빼고 청소하고 끼우고 말은 쉬운데 정말 환자분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임플란트 크라운은요,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은 영구 접착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약한 접착제를 붙여요.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빠지면 왜 빠질까요? 음식물이 끼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요. 우리가 염증의 4대 증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열이 난다, 아프다인데 붓는 겁니다. 이렇게 잇몸이 팽창하면서 임플란트 크라운이 쑥 빠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시멘트가 녹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빠졌은 김에 잇몸 청소도 하고 음식물이 껴있는 것도 확인하고 다시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크라운이 빠졌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강한 접착제로 붙여드리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약한 접착제로 붙여놓고 추후에 청소도 하고 음식물이 끼는 것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약한 접착제로 붙인 거다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고, 너무 자주 빠진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이랑 다른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시 본을 떠서 좀 더 유지력이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도철까지 완료되었으니까 병원은 이제 안 가도 될까요? 아니죠. 병원에 오라고 약하게 붙여서 빠져서 또 와서 또 치료하고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심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에 막 심는데 열중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반드시 유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잡아드려요. 오늘 끝났어요 어머니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1년 뒤에 오세요, 아니면 6개월 뒤에 오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풀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들은 아까 그랬죠, 씹는 근육이 적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석 달 뒤에 약속을 잡아드립니다. 그 약속이고요, 한 달이나 석 달 뒤에 잡아주는 약속은 교합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1년 뒤에 잡아주는 거는 환자분의 임플란트와 치아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청소를 해주기 위한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는 임플란트를 심는데 사실 포커싱이 맞춰져 있잖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뭐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심고 머리까지 다 올려드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이 영상은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